자, 세 번째 내용으로 자바에서의 약속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용자 정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용자 정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클래스나 메소드나 필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클래스나 메소드나 필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실 거기 때문에 방금 전 예제에서 하나 더 예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하나 더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데이 002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생성시킨 다음에 exam 언더바 02번 만드시고, 자, 02번 예제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private, 이건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테니까 일단 보시기만 하시고요. public exam 언더바 02 public void display.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의 클래스를 가정해 보면 이게 바로 클래스 명이 되는 거고요. 파일명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게 바로 필드 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생성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멤버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이름, 이거 외워서 적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러한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이러한 글자들, 요 클래스 이름도 우리가 약속했었죠. EXAM으로 적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글자들에 대해서 약속한 거. 그래서 사용자 정의 명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명칭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약속을 해두었느냐, 그걸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첫 글자는 언더바이거나 달러이거나 영문 대소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소나 클래스명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필드명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클립스에서는 빨간 줄만 안 나면 실행이 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적어볼게요. private 하셔서 string이라는 것을 적는데 언더바 AA 라고 적었을 때도 지금 현재 빨간 줄 안 났죠. 방금 전에 빨간 줄 없어졌잖아요. 다음에 private string 달러 표시 BB 라고 해서 적어두셔도 빨간 줄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러한 식으로 해서 첫 글자가 영문 대소문자이거나 언더바이거나 달러 표시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명칭을 적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볼까요? 글자 수에 제한 없다. 글자 수에 제한 없다는 얘기는 바로 글자 수를 얼마나 길게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링 막 이렇게 적으셔도 똑같이 변수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2바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32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제한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건데요. 32자까지 적게 되면 사람이 알아보기가 일단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제약은 없어졌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공백 문자나 특수 문자는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공백 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트링 AA 한 칸 띄우고 BB BBB 뭐 이렇게 적어두시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빨간 줄이 나버렸죠. 왜 빨간 줄이 나버렸냐면 이러한 변수 한 칸 띄워 쓰는 변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앞에 붙어있는 프라이빗이나 스트링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뒤에 적혀있는 이러한 글자들,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 이러한 글자들, 거기에 대한 규칙만 지금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나머지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도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달러 표시나 언더바 빼고는 특수문자가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별표 한번 적어볼까요? 시연에 사용했던 포인트의 개념으로서는 별 BB 뭐 이러한 식으로 적는 거, 이러한 것들도 지금 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나 버리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어떠한 거 있을까요? 뭐 AA 앰퍼센드 BB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 문자들은 사용 못한다고 지금 빨간 줄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 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사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석이라는 건데요. 주석은 요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는 첫 글자가 아닐 때는 사용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첫 글자로도 한번 써보고 첫 글자가 아닌 경우로도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string 1ab 이렇게 적는 거. 당연히 이게 1이라는 곳에 빨간 줄 딱 났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 숫자는 첫 글자로 못 쓰는구나. 다음에 private string a1b, 그러면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스트링 글자를 잘못 적었죠. 그래서 A1B라는 식으로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줄 보이는 거 있죠?
빨간색 줄 말고 노란색 줄 보이는 거는 선언을 했는데 왜 사용 안 했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예약어는 사용 불가능하다. 예약은 아직 뭐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예약인지 모르실 텐데요. 일단 예를 들면 string 4라는 것이 바로 예약어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약어들은 뭐 우리 사용자 정의 규칙에 어긋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약어는 차례차례 배워 나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아 이거는 변수명은어, 변수명이나 사용자 정의 명칭, 여기에 이름, 요런 이름, 여기도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요런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서 기타 단순 약속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소문자에 대한 규칙인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파트에서 요 부분에 나타나 있는 요 글자. 제가 썬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클래스 만들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를 해주시는 게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 분석할 때도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소스를 보여줄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하시고요. 다음에 클래스의 첫 글자요. 다음에 필드의 첫 글자는 필드는 보통 이런 게 다 필드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용으로 선언된 것들 다 필드.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건 다 메소드들입니다. 메소드들. 그래서 필드의 첫 글자들은 필드는 전체 내용이 소문자이거나 전체를 대문자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다음 메소드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럼 위에 메소드는 왜 대문자일까요? 이거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생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 바로 첫 글자가 메소드,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있는 게 바로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요건 블록입니다. 블록. 내용부 적을 수 있는 거. 무슨 내용부 적을 수 있는 거요. 그래서 블록이고 요게 괄호 열고 닫고로 끝나는 이러한 놈들이 전부 다 메소드. 괄호 열고 닫고로 안 끝나는 놈들이 전부 다 필드입니다. 필드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첫 글자 대문자, 다음에 필드는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메소드는 첫 글자 소문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합성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클래스 이름에 대한 합성어, 클래스 헬로우 자바라고 해볼까요? 헬로우 자바면 첫 글자 대문자 해야 되겠죠. 헬로우 자바. 자바는 헬로우 자바라는 것은 헬로우라는 글자와 자바라는 글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합성어의 첫 글자는 또다시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명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른 파일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헬로우 자바라는 메소드 만들겠다. 그러면 HELLO 헬로우 첫 글자 소문자로 하자고 그랬죠. 다음에 합성어는 역시 대문자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바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메소드 명령 규칙이나 클래스 명령 규칙 정상적으로 지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약속들은 웬만하면 지켜주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요. 위에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컴파일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에서는 자바의 특성과 그리고 JVM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두고요. JVM은 실제 메모리는 4개의 통으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줄로 설명했었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이식성이 높다든지 아니면 풍부한 API가 사용된다든지 그 포인트, 내부 포인트만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특성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3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문자를 출력한 거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제를 만드시고 메모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메모장으로 예제를 만드시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실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